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의 종로 지금 이 후보자 한민호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네, 아유, 생각보다 힘드네요. 예, 선거 이거 뭐 저도 한 20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참 예. 죽을 고생이 그런데 우리 한민호 후보께서 그간에 좀 지금 며칠째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4월 2일부터 이제 본격화됐으니까 예, 예. 이제 뭐 한 4일밖에 안 됐는데 예. 목도 벌써 쉬고 예, 예. 자, 그래서 이 선거 운동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좀 유권자 접촉을 좀 해보니까 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유권자들께서 사실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고 예, 가짜 보수에 대해서 예, 말 그대로 이를 가세요. 많은 유권자분들이. 예, 그래서 그 진짜 보수가 꼭 이번에 원내 진출해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격려 말씀을 진짜 힘차게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에 제가 종로에 출마했을 때는 이제 제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선거전이 될 거다라고 이제 각오를 했었는데 의외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이렇게 이게 바닥 민심을 들어보면은 지지도가 아주 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뭐 저한테도 그럽니다. 보수 분열이니 개헌 이야기 그만하라 하지고 반말조로 시비 걸어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는 영영 불가능하고 그냥 그 수구 기득권 좌우가 주고받으면서 저끼리 담합하고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그런 형태의 정치를 영원히 방관하란 말이냐.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한민호 후보 말고 고위 공직자에 계시다가 예. 고시를 붙어서 고위 공직자의 간분이 자신의 지위를 내던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성산이 그다지 높지 않은 예. 그런 종로라는 선거구에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보수 분열 운운하는 이 미통당의 예. 그런 패러다임에 예.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는 속에서 거기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는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얼핏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짓을 제가 시작을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 주사파 세력의 배후에는 이제 북한 김정은 3대 공산 독재 세습 체제가 있는 거고 그 배후에는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세력이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공산당을 무릎을 꿇리고 주저앉히려고 작심을 하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심지어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적이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준비 다 끝내놓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한 폐렴 아니더라도 이 무너져 가고 있던 찰나에 우한 폐렴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치명타를 입었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뭐 하는 거냐, 니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못 견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한의 주사파들도 이게 청산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곧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15 총선이 사실은 이게 뭐 여기서 소위 보수가 진다 해도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가짜 우파, 사이비 우파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성 우파들이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는 그게 무슨 꼭 의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들이 뭉쳐서 이게 중심을 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이게 문재인이 밉다고 해서 그걸 소위 거대 야당을 선택하는 건 이건 정말 패착이다. 왜냐하면 소위 거대 야당이라는 게 이번에 그 원포인트 개헌에서 얘들이 적나라하게 정체를 드러냈듯이 밀실에서 그 상대방 진영이랑 몰래 짜고서는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서는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래서 저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주 이론적으로도 철저하십니다. 저도 중국의 공산당이 붕괴되는 날이 북한의 이 김정은 체제도 무너지고 한국의 주사파 체제도 무너지는 그런 날이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원찮은 가짜 보수들이 보수로 위장해서 한마디로 이 지금 보수의 몫을 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청산하고 한 번은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정리의 시간이 더 늦어질 거다 하고 저 생각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 후보께서 지금 그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요. 네. 종로가 거기에 보면 참 대한민국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또 구석구석에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서민들 좀 만나시고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그 저는 글로 갔을 때 이제 창신동, 숭인동 이쪽이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그 이제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 동네 가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혹시 뭐 이 주먹이 날라오는 건 아닌가? 이런 그 농반 진반의 얘기를 우리 참모들이랑 주고받으면서 갔는데 의외로 그 동네 분들이 저를 엄청 지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서민들이. 이게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그 2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지지해 줬는데 돌아온 거는 뭐 변변한 그 직장 다 없어지고, 근데 심지어 뭐 식당들마저 소위 소주성이라는 미친 정책 때문에 그 식당들마다 다 문을 닫고 이제 한 집 건너 빈집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것들의 정체가 뭔가. 예.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저 멀리서부터 이걸 보시고 저 멀리서부터 화이팅 하면서 달려가지고 악수 청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한국의 군소 정당에서 지금 지역구에 나가서 이 선거 운동을 하자면 사실은 돈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한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 조직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으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선거운동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신데요. 아, 저는 정말 그 매일 새벽에 그분들 만나는데 그때 새벽에 오십니까?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시죠? 어디서 오십니까? 저 경기도 포천, 의정부, 저 경기도 남쪽 끝에 평택 이런 그야말로 원근 각지에서 새벽 한 7시까지 오셔가지고 저녁 7, 8시까지 계시다가 그분들 대개 돌아가시면 12시예요. 또 잠깐 눈 비치고 또 새벽에 일나서. 아,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그 종로를 누비고 다니시는데 앉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뵙고서는 좀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쉴 틈이 어디냐고 그분들은 그 이제 이 광화문 집회를 이제 한 4년째 하시면서 정신무장과 체력 단련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계신 분들이세요. 자, 그런 분들은 그 기성의 1, 2번 정당 따라다니면서 춤추고 그다음에 뭐 돌리는 사람처럼 페이나 이런 보수도 안 받죠. 예, 그분들은 뭐 자원봉사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기성 정당 1, 2번은 다 어쨌든 선거하고 나면 15% 이상 득표가 되어서 각 선거구마다 기본 이 법정 선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는 얼마쯤 한 2억 5천 3억 됩니까? 법정 비용이요?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입니까? 그러니까 1억 5천 한도 내에서 유세차, 그다음에 거기에 선거 운동원, 또 무슨 뭐 각종 공보물, 인쇄, 영상 이런 비용을 다 돌려받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15% 넘으면요.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그 선거 운동원 데려가지고 유급으로 선거 운동하는데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보면 아주 작은 좌파 진보 정당들이 그렇게 이제 대학생이나 헌신적인 사람 몇 명 데리고 돈 없이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이 가장 강경 우파 정당이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그냥 진정한 진짜 민주주의의 이 자봉, 헌신 이런 부분으로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저 돈 많은 좌파 정의당이나 이런 좌파들의 어디서도 그런 모습이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자원봉사장들이 그 100몇십 킬로씩을 새벽에 달려와셔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합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그런 분 보면 이렇게 이제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 반드시 이겨야죠. 제가 예. 동영상을 좀 우리 시청자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1번 후보 선거 운동 팀, 뭐 2번 후보 선거 운동 팀이랑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공화당이 압도합니다. 아, 저도 참 놀라고 있는데요. 예. 그 열성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번, 2번 후보의 선거 운동들이 슬슬 이 자리를 피하구나. 지킵니다. 예. 그거는 이 신념과 그다음에 거리에서 단련된 예. 투쟁 이런 부분이 이게 결합이 안 되면 예. 이성의 여야의 예. 웰빙 정당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렇습니다. 장면이죠. 예. 자, 하루에 유세는 몇 번쯤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 이제 하고요. 점심은 이제 우리 이제 운동원들이랑 같이 먹고 아침에 이제 그 출근길에 인사드리고 오전에 이제 이거 국내에 나면 시장 한 바퀴 돌고 예. 오후에 또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이제 퇴근길에 인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인사드리고. 예. 자, 하루가 짧을 건데 또 여기 나오셔가 이러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종로의 지인이나 저 벌써 여러 분 연락 오셨어요. 종로의 지인이나 또 종로에 이렇게 연고가 계신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전부 연락해서 한민호 후보를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저 황교안 후보 만났습니까? 길에서요? 길에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뵀는데 마침 이제 저 창신역에서 이렇게 대각선 쪽에서 그분이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데 썩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의외였는데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이 예. 각 캠프마다 이제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같은 장소에 이제 1번, 2번이 붙어 있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목 좋은 데 붙이죠. 근데 꼭 1번이 위에 있고 2번이 밑에 있어요. 그 1번이 더 빨리 가서 붙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열정인데 저희 우리 당 당원들이 얼마나 열성적이냐면은 예. 4월 2일 날 0시에 예. 이제 플래카드를 붙이거든요. 예. 좋은 목을 차지하려고 저희 당원들이 그 4월 1일 저녁 8시부터 예. 그 목 좋은 데 가가지고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밤에. 거기서 이제 오돌오돌 떨면서 그 시간을 지킨 거예요. 아, 아침에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새벽. 딱땡 되면 붙일 수 있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우리 공화당이 당세가 이렇게 정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고 센 당이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우리 공화당이 목 좋은데 아주 그 플래카드를 멋지게 잘 붙였습니다. 예. 자, 정치는요, 저는 정치의 본질은 정치의 신념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원이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리더가 있는 그런 정당이야말로 이 정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대단하신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가 외관상으로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20%씩 이렇게 밀려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밀리면 승부수를 던지고 해야 되는데 예. 전혀 선거운동 하는데 보면 안 그러고 색소폰도 얼마 전에 보니까 불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분은 왜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합니까? 본인의 문제도 있고요. 우선 예. 저는 아까 이제 플래카드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되겠다는 어떤 뭐랄까요, 이게 확고한 이런 신념이 이게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본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주변의 참모들이 이게 잘 모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나이브한 그런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나이브한 접근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 종로 이 선거구의 여론 동향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황교안 지지하는 분들이 황교안이 이제 필승이다 지금 여론 흐름이 이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를 좀 오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이 후보가 둘이 바뀌었으면 무조건 이낙연은 솔직히 이낙연도 제가 옛날에 잘 알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 사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권위적이고 예, 좀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평판이 뭐 그런데 저런 사람한테 20%를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저건 분명히 후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뭐 원해서 나온 게 아니고 또 밀려서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참 어떻게 지금 이 미래통합당 전체가 지금 한국 선거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예. 내가 볼 때 한 20석 정도 차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예, 저도 그렇게 예, 했죠. 그럼 한 20석 정도 차이로 밀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종로에 나와서 서울을 뒤집는 바람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종로부터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한 후보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 본인의 예. 이 예를 들어서 승부를 뭐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지만 승부를 떠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번 선거에 띄는 신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알리고 싶었을 때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애국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 소위 이제 기성 언론에 의해서 프레임이 틀딱 정당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개인 숭배 네, 집단이다라고 예.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이 잘못된 관념을 좀 깨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개인 숭배가 아니고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진실을 왜 제가 중요시 하냐면은 그 헌법 21조에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런저런 중요한 국사를 그 결정을 할 때 진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알고 결정을 해야지. 그 지난번에 광우병 사태랄지 뭐 세월호 사태 때처럼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거짓 선동, 날조, 조작 이런 데 속아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게 겉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전체주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 가치는 사실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저들이 그 탄핵 주도 세력이 뒤집어 씌운 이 정말 음모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이 거짓말인데 이거 거짓말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탄핵을 덮고 가자 이 말은 직접적으로 진실을 덮자는 거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덮자는 얘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공화당이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님 그 개인 숭배 정당이 아니고 또 우리 당이 몇 번에 걸쳐서 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정말 명쾌한 이 공약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진실을 정의를 끝까지 잠시 이렇게 궁지에 몰릴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는 정당이지 무슨 그 틀딱 내지는 1인 숭배 정당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 보수의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확고한 교두보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또 다른 문제는 보수가 대체로 기존의 보수가 기득권 보수가 대체로 상류층 가진 자의 지향적이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그다음에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전에 이제 한나라당이나 이런 보수의 흐름의 정당이 보수로서의 진정한 자기 가치보다는 과거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군부 정권 시대 때 가졌던 우리나라 개발의 가치, 그 이후에 진정한 보수로서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시대는 이미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다 장기 불황에 전부 뭐 대공황이 오니 하고 이런 시대인데 직장도 없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근데 이런 시대에 과거에 성장 때 이야기하던 보수의 논리가 안 먹혀들거든요. 그런데도 보수는 지금 황교안의 민부론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5만 달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우리 앵그리 블루가 주장하던 서민 포퓰리즘 15조나 이런 가치들, 그래서 대학 입시도 우리는 무조건 시험으로만 단독 통일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로 집을 싱가포르식으로 공급해야 된다. 예. 그래야 서민들도 집을 가지고 살지. 이런 식으로 집 하나 때문에 투기판이 벌어져 사는 이게 옳으냐. 예. 부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타다 이런 걸 계속 반대했거든요. 예. 보수의 대부분이 그런 걸 찬성합니다. 예. 지금 기득권 보수가요. 예. 근데 오늘 배달의 민족은 무슨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는 그걸 물어가 공세를 하잖아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어플로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중간에서 뜯어먹는 이게 착취 경제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쪽 이 소위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부를 때 이게 썩은 오렌지다. 예.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개발연대의 그 혜택을 받아서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부모 잘 만나고 그렇죠. 뭐 예. 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좀 영달을 누리다가 이렇게 빼치다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고생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 후보도 고시를 이렇게 패스하고 예. 엘리트 공무원을 하셨지만은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사시는데 대별적이죠. 예. 예. 이 정말 고무원스러운 자들이죠. 예. 좌고우면하고 예. 그 눈치 보고 뭐 이런 자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썩은 오렌지다. 이번에 물갈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가 참 이 미래가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비전을 제시할 그런 그 진짜 애국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우리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념적인 부분도 강조하시지만 서민적 가치를 지역의 공약이나 예. 또 지역의 대중과의 접촉에서 예.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계층이 한국 사회에 돈 많고 상류층이 지지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예. 오히려 서민들이 문한테 지금 못 살겠다. 예, 저 인간 예,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예. 다 죽게 생겼다고 맞습니다. 지금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이 그 지금 총선을 앞두고 5월달에 줄 거면서 돈 100만 원씩 뭐 70%인가 나눠준다 해갖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저 종로의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 이게 서민들이 잘 살게 되려면은 경제가 잘 굴러가면서 그 속에서 각자 자기 몫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건데 예.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죽이고 예. 국민들 세금을 뺏어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국민들이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기풍 예. 이게 자리를 잡아야 이 나라가 튼튼하게 오래가는데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이나 받아 쓸까 이런 궁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딱 이게. 예. 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가다가 예. 요즘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걔네들 이제 상수도 시스템이 이제 망가져가지고요. 물도 걔들 그 하수도 물 걸러 먹어요. 그다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애완견 기르던 거 다 잡아먹고 예.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다 잡아먹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 이게 이제 소위 포퓰리즘인데 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근데 이제 더 한심한 건 그 이런 식의 그 정말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의 기풍을 썩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막아야 되는데 그 소위 이제 거대 야당은 거기서 한술 더 뜨는 짓들을 그 공약이랍시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게 우리 공화당은 이 경제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소주성을 폐지해서 그 최저임금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취직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게 고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굴러가게 해야지 소주성이 있으면은 지금 경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경제가 어려운데 매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이 직원들 고용하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주성은 이름이 소주성이 아니라 국주성이죠. 국가 주도 성장. 그런데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뿌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황교안이 보니까 나는 1인당 50만 원씩 주지. 그러면 4인 가족에 2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줄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걸 100만 원씩 준다 하면 그걸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해야지. 근데 저것들이 하여튼 그 이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예. 거의 보수가 아니죠. 예. 그래서 보수가 아니다라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아직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수의 정의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런 정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이해관계 집단이지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는 이대로 가면 져요. 그런데 제가 개헌, 예. 저 지금 황교안이 자기 입으로 말했던 예. 개헌, 예. 저거 철회하고 문하고는 개헌 절대 안 한다. 문하고 안 한다. 나중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보수 진영이 예. 그때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볼 걸 논의를 해보겠다. 예. 이렇게 철회하라는데 그 말을 죽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철회하면서 문을 심판하겠다. 야, 심판의 진정성이 있지. 플래카드만 문재인 심판해놓고 뒤로는 지금 문하고 개헌하겠다고. 예. 경남에 지금 출마자들 가운데 벌써 3명이나 그 개헌하느냐고 그 또 좌파 단체들이 물으니까 동의한다고. 예. 원포인트 개헌 국민 발언 동의해주고 예. 전국 곳곳에 수두룩하게 다 개헌 찬성하는데 지금 덜미가 잡혀가 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개헌을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위선요. 예. 자, 심판하겠다면서 개헌하겠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이제 위장술이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집단의 일중대, 이중대라고 보고요. 그 개헌은 우리 소장님께서 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은 그 사회주의 개헌 내지는 그 전 단계로서의 이제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이제 어떤 그 징검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소위 이제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거대 야당과 민주당이 국민들 모르게 몰래 야합해서 비밀리에 발의한 그 이 개헌안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또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그야말로 작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 당에서 민주당과 이제 저쪽 무슨 미래통합당 양쪽에서 이 문제를 가능하면 그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국민들 지도세도 모르게 조용히 끝내려고. 예. 국민들 눈치 못 채게 이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내각제 개헌이 가면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이 직위가 없어지면은 그 대통령이 가졌던 권력들을 의원들이 다 나눠 가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자들이 저는 부지기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각제가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를 중국 공산당에 상납하는 결과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약해가지고 경제적인 의존도는 물론이고 뭐 이런저런 그 민도랄지 그다음에 정보기관도 참 다 망가졌잖아요. 우리나라. 다 망가졌죠. 이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의 그런 공세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것들이 이제 권력을 누리려고 이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대표라는 자가 그야말로 이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자, 지금 현 정권이 코로나 모범 방역국이라고 참 정말로 좀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시켜가 마치 코로나를 잘 대응한 것처럼 쇼를 해요. 중국하고의 국경 차단도 안 했고 또 유럽이나 외국으로부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석연찮게 죽었는데 음성화 시켜서 이렇게 하고 진단 키트도 뭐 수출 안 됐는데 제가 집요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요. 그런데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스크 줄 서고 그 마스크에서 또 돈 떼먹는 그 지호영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군인을 투입하고 배달의 말입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도 지금 이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대처했다. 저는 아마 이 총선이 끝나면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 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금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시죠. 이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대만은 그 1월 말에 이미 이제 그 중국 애들 입국을 막아가지고 지금 이 사망자가 5명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180명이 넘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소위 친여 언론을 그 동원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정보, 지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이제 통제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무서운 게 정말 무섭게 사악한 집단인 이유가 얘네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려요. 이게 지금 이 진단 키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산 진단 키트가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정확도가 낮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출도 사실 못 하고 있고
뭐 이거 말고 또 거짓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은 미국 정부가 예. 이 소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그래 하루 만에 승인 내준다. 외교부는 또 이미 승인이 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하고. 이거 얘네들이 예. 이거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거 예. 거짓말 정권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뻔뻔스럽게 유포를 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다. 이건 정말 예.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긴장하셔야 되는 게 며칠 전에 정부가 모처럼 그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구에서 이제 그 환자가 엄청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대구에서 이 검사를 대구에 이제 검사를 집중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검사를 못했다. 산했죠. 예. 이 방역 당국이 고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야 얘들도 이제 이 정부도 긴장을 해가지고 머지않아 수도권에서 이 대폭발. 예. 그 이미 이재명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거 거짓말 했다가는 예. 그 사태가 닥치면 이제 뭐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예. 인제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놈들은 그 방역에 실패한 정말 무능한 놈들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중국이랑 운명 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본 집단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솔직하게 국민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다. 예. 정말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한 후보께서는 지금 뭐 이 뒤늦게 뛰어드셨고 또 언론에서 철저하게 또 이 부각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좀 이상해요. 다른 지역에 보면 군소 후보들을 일을 하고도 또 남은 후보들을 꼭 이렇게 같이 해야 보통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데 네. 종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여야가 외면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자, 그런 부분 속에서 한 후보께서 지금 이 남은 기간에 이 선거 전략이 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1번, 2번 후보가 각각 이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1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이 만든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하수인이죠. 예. 이 정부에서 이제 최장수 총리를 예. 지낸 뭐 정말 자랑해서 안 될 걸 자랑하고 두 번째 2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불법 탄핵 그 과정에서 이 모종의 역할을 했거나 방관한 사람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원포인트 개헌하느라고 쟤네들이랑 민주당이랑 야합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종로에 이게 떠밀려서 나온 분이라서 제가 우리 그 종로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은 전 필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 언론에서 이미 저를 이게 철저히 이제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관적인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 이낙연 후보가 아마 이기게 되지 않을까 이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이라도 보수를 통합해야 종로에서 보수 통합이 단일화되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거구별로 이렇게 다 그 단일화 이게 이 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게 갈라져 있는 소위 이제 가짜 보수의 마음이 가 있는 이 보수 유권자들과 나는 끝까지 이제 진짜 보수를 지키겠다라는 이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이 범보수 진영이 이제 압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실은 그 저는 이제 가끔 그 심청이 예를 드는데 심청이 그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용왕님을 이제 감동을 시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살고 이제 아버지 눈도 뜨게 했잖아요. 희생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게 심청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 이 지도자가 이게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기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민호 네가 양보해라. 그런데 그 제가 양보하면요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냥 들어갔구나 하고 관심도 없죠. 다들. 무의미한 양보입니다. 무의미한.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에게 득표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저를 지지하는 그 이 진성우파 열혈 이 애국 시민들은 한민호 아니면 안 찍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이게 보수 통합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종로 간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종로에서 큰 결단을 해서 사퇴해서 보수의 승리를 가져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유일하게 남은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네. 해봅니다. 그게 그분 본인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요 또 솔직히 한번 한번 봅시다. 이낙연, 황교안, 한민호 자 총리했다라는 저 두 사람하고 전 정권의 총리, 현 정권의 총리 그 여기 한민호 후보하고 제가 붙여놓으면요 토론에서요 둘이가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이거 뭐 TV 대담이나 이런 걸 워낙 많이 해서 딱 견적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솔직히 깜도 아닌데 전 정권 현 정권의 그 프레임 그 일종의 총리했다라는 인센티브를 쥐고 앉아가 저러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으로서는 본인이 선거에 뛰던 이후에 처음 격차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선거에서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과감히 종로를 사퇴하면서 전체 단일화의 흐름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자, 그 기득권 여야 정당이 서민과 많이 멀어져 있는데요. 네. 길거리에서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오늘날 한국의 서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감정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하루가 어려운 분들요. 네. 너무들 이제 힘들어하세요. 제가 이제 이 종로 관내 시장들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들인데 다 시장에 빈집들이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시장이 네. 한적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점포 이제 사장님들을 뵈면은 한숨부터는 훅 내쉬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 맥이 다 빠져 있고. 네. 아이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그 대한민국에 저도 옛날에 뭐 공직에도 좀 있었고 국장급 공무원도 많이 만나봤는데 공직에 좀 있으면요 딱 사람이 기름부터 끼어가지고 말투나 행동이나 결단이 다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서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체험을 온몸에 다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저는 부러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이라. 예. 그러니까요 진짜 누가 서민을 위하겠는가 답이 나오는데 왜 서민을 위하지 않은 기족층들을 향해서 계급 배반 투표를 합니까? 예, 종로 구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요 진정한 서민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뉴핑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존경하는 우리 뉴핑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여기 시청자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 두 번째 나오는데 정말 전혀 가감이 없이 제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기 전망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무너지고 김정은 체제 무너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암약해온 이 주사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계가 대대적으로 이게 재편성되는데 이번 4.15 총선에 우리 공화당을 찍으면 이게 사표가 된다 이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표가 설령될지라도 이 우리 공화당이 어느 정도의 표를 얻느냐가 앞으로의 정계 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도 이 우리 공화당 득표율에 이게 상당히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표 같은 게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믿음직한 후보 저를 표현한 단어 3가지를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소신, 두 번째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갖춘 후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철학이 분명한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